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광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광주는 혁명이었습니다. 5월 광주의 뜨거운 피와 눈물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남북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화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우고 정의로운 복지사회,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또 하나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전남,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또 다른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이곳이 아직도 차별을 받아 지역차별, 인사차별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주민들의 마음은 계속 상처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권 교체를 다짐함과 아울러 광주 전남을 문화예술의 중심, 관광의 중심,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 첨단 농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겠다는 저 손학규의 다짐과 약속의 자리임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재벌 천국, 특권 천국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당당하게 일하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나라, 취업 지옥, 잔업과 철야, 야근의 지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사회, 휴일과 주말, 퇴근 후에 가족과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학규가 다듬고 준비한 대한민국의 미래요, 비전이요,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의석 128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의 결과보다는 당외 특정 인사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인사가 민주당에 들어올 것인가, 독자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인가, 제3의 신당을 창당할 것인가 하는 설왕설래에서 페이퍼 정당이니 가설 정당이니 하는 해괴한 용어들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살리고 지켜온 민주당,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내고 지켜온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의 뿌린 광주 전남의 민심 당심은 어디 가고 특정 세력의 정체모를 모발심만이 이 민주당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대해 갖고 계신 안타까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손학규 자신에 대해서 갖고 계신 아쉬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YS 정부 초기 개혁의 열기 속에 개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고는 하지만 한나라당에 오래 몸담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명분 아래 순천을 무공천으로 내준 데 대한 여러분의 아쉬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권 대통합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느끼신 불안, 결국 대통합의 결과가 친노 당권파에게 당을 송두리째 내주고 그들의 패거리 정치, 패권주의, 종파주의가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항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죄값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손학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손학규 대선 패배 후 독배를 받아든 심정으로 민주당을 맡아 지켰습니다. 구 열린우리당 세력과 구 민주당을 통합해서 총선을 치르고 50년 전통의 민주당을 다시 세우고 찾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50년 전통의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받은 대표라고 자신을 갖고 임하라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 손학규 민주당의 대표로 오직 민주당만 생각했습니다. 온갖 굴욕을 무릅쓰고 외부의 중립적 공천으로 총선을 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하라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종로에 출마했습니다. 수원 장안에서 당선이 보장된 의원직을 사양하고 민주당의 사지라고 하는 분당 선거에 뛰어든 것도 오직 당만을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야권 대통합 그 모진 위협과 모멸을 견디고 끝내 이루어낸 것도 서로 이 때문에 제가 대선 후보가 될 기회를 빼앗기더라도 오직 통합만이 정권 교체의 길이라고 하는 절박한 때문이었습니다. 7을 내주고 셋만 차지하더라도 통합하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민주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아쉬움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가 되어 민생을 살려나갈 정당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남북 평화 이루고 국민 통합 이룰 정당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기 대통령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과감히 추진할 철학을 갖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해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손학규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구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 노무현 대결 구도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국민은 상처만 받습니다.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 이명박을 찍었던 중산층, 중간층의 표를 되찾아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아올 유일한 후보 손학규, 박근혜를 이길 유일한 후보 손학규, 저 손학규가 이제 여러분의 선봉장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2010년) 지지 기반도 지역 기반도 없는 저 손학규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전남 광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학규를 선택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손학규를 선택해서 박근혜를 이겨서 정권 교체 이룩해 주십시오. 광주 전남에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하나의 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곳 광주에서부터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정권 교체 이룩해 주십시오. 김대중의 안을 풀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